6일 지방선거 격전지 릴레이 인터뷰. 오늘은 전현직 시장이 다시 맞대결을 펼치고 있는 인천으로 가보겠습니다. 현 인천시장이신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후보 연결돼 있습니다. 박 후보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박남춘 후보입니다. 네. 오늘 사전투표 첫날인데 사전투표 하셨나요? 네, 했습니다. 예. 분위기 어떠시던가요? 예, 저도 아침 일찍 사전투표를 하고 왔는데요. 네. 시민들께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제 어제 마지막으로 공개된 여론조사에서도 이제 흐름이 많이 바뀐 것을 느끼고 있어요. 네. 예, 시민 여러분의 기대와 열망을 받들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승리하겠습니다. 네. 말씀 나온 김에 여론조사 말씀을 하셔서 어제 그 방송 3사 여론조사가 있었잖아요. 지상파 3사 의뢰로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입소스가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각 시도별로 800에서 1002명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어쩔 수 없습니다. 저희 다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라서. 그래서 그래요. 거기 보면 우리 박남춘 후보님이 35.8%, 유정복 후보님이 39.9%, 그래서 오차범위 내에서 4.1%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지금의 판세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지금 그러니까 그게 추세가 이제 저는 상승세로 올라서고 상대 후보는 좀 떨어지는 이런 그 추세라서 제가 이제 곧 골든 크로스를 만들 수 있을 거로 보입니다. 특히 그 매립지 이면 합의하고 그다음에 인천공항 민영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들께서 아주 준엄한 심판을 하실 거라고 봅니다. 네, 자 매립지 부분은 조금 이따가 조금 더 자세히 여쭤보기로 하고요. 자, 사실 지난 지방선거 때는 유정복 당시 인천시장을 22.2% 포인트 차이로 이기셨어요. 압승이었는데. 자, 이렇게 지금 골든크로스를 목표로 해야 될 정도로 좀 어려운 판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뭘까요? 아무래도 이게 그 대선에서 패하고 또 대통령 취임일로부터 20일 만에 벌어지는 우리 지방선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그 허니문 기간도 있고 컨벤션 효과도 있고 해서 격차가 대단히 벌어진 상태에서 이제 선거 전에 들어갈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취임식 이후에 그 컨벤션 효과가 아주 저는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민들께서도 지난번 대선에서 이제 심판을 했으니 이제 지방선거에서는 좀 일꾼을 뽑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지상파 3사 조사 결과나 이런 것들이 이제 경합으로 나오지 않고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수도권 내립지나 인천공항 민영화 문제 때문에 이제 아마 유 후보 지지를 철회하시는 시민들이 많이 생기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좀 말씀을 먼저 하셨으니까 그러면 수도권 매립지 문제 이번 선거 최대 현안입니다. 예정대로라면 2016년 문 닫았어야 되는데 대체 매립지 찾지 못해서 사용 종료 시기 늦춰지고 있다. 이 사태의 원인 뭐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사실은 그 며칠 전 토론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 언론에서 이제 2044년 이면 합의 실무자들 4명이 사자 합의를 한 그날 2044년까지 그 매립지를 쓸 수 있다는 합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우리 유 후보는 마치 다 자기가 취소시켜라 했다고 하지만 서울 경기 환경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수차례 2044년까지 쓰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신청을 한 적도 있고 어저께인가 우리 송영길 후보와 오세훈 시장이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이 비싼 땅값을 가진 서울에는 집 지을 땅도 없는데 쓰레기는 인천에 가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 사자 합의대로 2042년까지 서울시가 우리 인천 내립지에 갖다 버릴 수다. 이런 발언을 공공연히 하는 거예요. 그런 빌미를 준 것입니다. 그 이면 합의가.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종료하기 어렵게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지금까지 그 신사자 합의 2026년부터 그 직매립 금지를 하고 생활쓰레기 그다음에 2025년부터 건설 폐기물 단위 금지했던 그 합의 사항을 근거로
저는 반드시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서 서울은 서울에서 처리하고 경기는 경기도에서 처리하는 이런 원칙을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2025년 종료를 시키겠습니다. 네, 이 이면 합의의 당사자가 이제 유정복 후보다. 라는 이제 비판의 핵심은 비판의 칼날은 그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 유정복 후보는 이면 합의는 효력이 없다. 지금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 본인만 효력 없다고 하면 그 효력이 없어집니까? 네. 다른 그 기관들은 계속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에서도 바로 공공연하게 그렇게 지금 오세훈 시장이 발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유 후보하고 오세훈 시장하고 그 두 분이 토론회 시켜보세요. 네. 그러고 싶습니다. 예. 네. 근데 그러면 이렇게 그쪽에서는 자 그렇다 치고 그러면 네. 황남춘 시장은 그러면 본인 재임 기간 동안에 이 부분을 새롭게 뭐 변경시키거나 이면 합의의 효력이 다른 지자체에서 계속 주장하게 이렇게 방조하고 있었던 거 아니냐 또 이런 비판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아니요, 제가 그 내용을 알았어야죠. 그 내용을 몰랐지 않습니까? 이면 합의를 그냥 대체 매립지를 못 찾으면 계속해서 쓸 수 있다는 사자 합의는 알았지만 그걸 구체적으로 2044년까지 쓰게 해준 이면 합의가 있는 거는 저한테 명확하게 알려주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제가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러셨군요. 이번 선거 과정에서 알게 된 거지 본인은 몰랐다. 재직 기간 동안에 몰랐다. 이런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치열하게 설전 주고받으시더라고요. 인천의 빚 누가 갚았냐. 후보 간 주장이 엇갈립니다. 유 후보 측은 3조 4천억 원의 빚을 갚아서 재정 정상 도시로 본인 재임 기간에 3조 4천억 원 빚 갚았다. 이렇게 주장하시던데. 그 얘기를 그렇게 하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면 유 후보 재임 기간인 2015년 7월에 우리 인천시가 재정 위기 단체였어요. 제가 그때 국회 행안위 의원 시절입니다. 명확히 지정된 게 맞고요. 그러니까 재정위기 단체를 벗어나려고 우리 송도에 있는 금싸라기 땅 팔아서 그걸로 빚을 갚은 거예요. 그리고 서민들과 약자가 가장 아쉬워하는 복지 예산을 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갖고 600억 가까운 돈 갖고 또 갚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재난 재해 구호기금 이런 법적 충당금들 쌓지 않고 한 푼도 그런 돈 갖고 갚은 거예요. 그렇게 빚 갚은 거 가지고 자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똑같이 그 빚을 갚아 나가면서 채무 비율을 13%대까지 낮춘 거거든요. 13.1%까지. 그런데 할 일 다 하면서 한 거예요. 유 후보가 하지 않았던 우리 그 장기 미집행 공원이나 도로 같은 거 다 만들면서 그리고 재난재해구호기금 한 푼도 적립 안 했던 거 그거 다 적립하면서 저는 그런 할 일 하면서 빚을 갚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 후보 시절에는 행안부가 이게 재정 평가를 합니다. 재정 그 최우수 우수 부서를 선정해 준 적이 없어요. 저는 할 일 하면서 빚도 잘 갚았다 그래가지고 우리 인천시가 3년 연속 재정 우수, 재정 최우수 단체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봐선 제가 잘한 거 아닙니까? 공신력 있는 행안부 평가에 의하면. 알겠습니다. 아까 인천공항 민영화 문제를 그 우리 후보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대통령실에서는 그냥 그 김대기 실장의 40% 민영화 그 주식 매각 관련해서 이것은 개인의 의견일 뿐 민영화 계획은 공식적으로 전혀 없다라고 딱 선을 그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면 그거는 참 그렇거든요. 뭐냐면 확실히 뭘 보여줘야죠. 법안을 내야죠. 그러면 국민의힘을 시켜서 그 국민의힘한테 당당히 민영화 그 SOC나 이런 국가기관산업 독점적 성격을 갖는 국가기관산업에 대해서는 민영화를 할 수 없다라는 법안을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못 믿겠다. 말로만 뭐 MB 때는 뭐 말로는 안 한다고 했지만 다 팔아먹었잖아요, 막. 그렇지 않습니까? 민영화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도 않았어요. 경쟁체제 도입 뭐 이런 식으로 말도 그런 형식으로 그런 모양으로 했죠. 그리고 신묵하고 또 하고 그리고 우리 그 민영화와 약간 성격은 다르지만 우리
영종도에서 지금 네. 우리 그 나오는 영종대교, 인천대교 보십시오. 통행료가요. 6,000원 이제 얼마나 비쌉니까? 우리 주민들이 아주 그냥 힘들어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박남춘 후보님의 재임 기간 성과 더 크고 당당한 이음 경제. 그 이음 경제가 이게 전에 이음 카드 인천에서 나오면서 야, 나도 인천 가서 이음 카드 만들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들 한때 한 적이 있어요. 몇 년 전에. 그 이음 카드에 나왔던 그 이음 경제가 제 1호 공약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음 카드가요. 네. 이제 아주 전국의 최고의 이제 지역 화폐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230만 명이 넘게 지금 가입해 있고요. 우리 시민들이 거의 다 경제활동이고 거의 다 쓰시거든요. 네. 그리고 발행 규모도 10조 원이 넘었어요. 네. 그리고 시민들께 1조 가까운 지금 혜택을 드리고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개인들에게만 지금 캐시백이 허용돼 있는데 네. 이거를 이제 더 크게 이제 더 크고 당당한 이음 경제란 뜻은 법인 간의 거래까지도 그 플랫폼이 잘 구축돼 있으니까 법인한테 이제 열어보려고 해요. B2B 거래로. 네. 네. 그러면 이제 법인들 간의 거래에 있어서 한 3억 정도까지는 카드 수수료를 아예 면제해드리는 쪽으로 유인책을 써서 좀 들어와서 쓰십시오. 이렇게 하면 그게 이제 35만 중소소상공인 기업들이 있거든요. 우리 인천에. 네네. 그분들이 그걸 통해서 거래를 하시면 한 100조 규모로 커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될 경우 확대한다. 네, 법인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 이 이음 카드는 우리 인천 시민 94%가 우리 웬만한 정책이 50% 넘으면 잘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94%가 정말 잘했다고 칭찬해 주셔서 네. 내가 아주 그냥 몸둘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유정복 후보 측에서는 박 후보 측에서 유 후보가 본인이 시장되면 이음카드 없어진다 이런 것처럼 거짓말하고 있다 이렇게 문제 제기하고 있던데. 예, 우리 당 국회의원님이 그런 얘기를 하신 건데요. 네네. 이런 겁니다. 그 지금 계속 그 지역화폐를 발행을 할 때 중앙정부가 그동안 약 10%에 해당하는 발행 지원금을 줬어요. 네네. 이제 그걸 삭감하겠다는 것이 방침이라는 거죠. 이제 국민의힘이. 그렇게 되면 대부분의 이제 그 지방자치단체의 그 재정 상태가 어려우면 못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게 큰 돈이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거를 우리 의원님이나 이제 저도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야 이건 우려되는 상황이다. 없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잘못하면 이제 그런 우려를 표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저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래도 우리 이음 카드는 인천 경제를 역외 소비를 줄이고 우리 인천 경제의 자립 기반을 마련한 정책이기 때문에 지탱은 해갈 것입니다. 확실하게. 네. 확실히 지탱을 해야 되고 이것은 이제 중앙정부에서의 지원이 필수적인 필요하죠. 전제가 되는 거죠. 그거 없으면 사실 어려운 건데.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이 활약해 주시길 또 부탁을 해야 되겠죠. 네. 자, 그 개항을 이재명 총괄 선대위원장 어제까지 나온 여론조사 보니까 엎치락 뒤치락 합니다. 그리고 거기도 보니까 50대까지는 이재명 후보가 이기고 60대부터는 너무 압도적으로 국민의힘 후보가 이기던데 선거 초반 이재명 바람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평가도 이제 여론조사를 통해서 드러나는데 현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예, 사실 그러니까 여론조사 이거 참 부인하기도 어렵고요. 그런데 현장에서 느끼는 건 너무 달라요. 그렇습니까? 제가 거의 매일 저도 이제 제 일정 소화하다가 이제 우리 이재명 후보도 다른 일정 소화하다가도 꼭 지역구는 다 돌아봅니다. 그래 제가 이제 같이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불과요 300m 이렇게 가는데 1시간 반 2시간씩 걸려요. 그럴 정도로 이제 민심이 뜨겁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그 이재명 후보가 했던 일들을 잘 알잖아요. 성과를. 그러니까 성남시를 바꿔냈고 또 그것이 이제 발판이 돼서 또 경기도로 더 큰 기회가 주어졌던 거고 경기도에서 불과 2년 반 만에 또 최우수 단체를 만드니까 대통령 한번 해봐라 하는 그 성과에 대해서는 누구도 다 잘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계양 구민들도 잘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계양이 지금 당면한 과제가 100만 평이 넘는
제3 이 신도시를 만들면서 네네. 대양 테크노밸리라는 걸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네. 판교를 만들었던 경험 이런 것들을 아주 강력하게 주민들이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저는 좀 여론조사와는 좀 다른 상황인 것 같다라고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박남춘 본인이 반드시 재선에 성공해야 하는 이유 30초로 정리해 주시죠. 예, 저는 지금 많이 걱정하고 계시는 인천공항 민영화라든지 또는 우리 인천 이음카드 지키는 거, 그다음에 우리 수도권 매립지 반드시 저는 2025년도 종료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강력하게 지금까지 그러한 의지를 보이고 또 실행 계획도 만들어 놓은 저 박남춘에게 꼭 일할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작한 제가 완성도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